지금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내란 수계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논의가 한창인데요. 크게는 뭐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이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일단 야당은 탄핵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 국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임기 단축이겠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얼마 단축하겠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저는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정확한가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내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내란 ING다. 왜냐하면 내란을 획책했던 주범이 용산을 위법적으로 지금 점거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 내란이 이미 기획되고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많은 지금 특전사령관, 네. 수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이쪽의 동태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심지어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휘를 하긴 했습니다만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그 방첩사 요원 100명 정도가 아예 실질적으로 이제 항명 사태를 빚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주변에 그냥 저 편의점에 국회 주변에 저 여의도에 편의점에서 막 배회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항명이거든요. 네. 이게 불법적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네. 정도 되면 이미 내란에 이미 수계라는 건 네. 이미 증명이 됐다라고 판정이 생각을 끝나 있다.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모자가 지금 탄핵도 안 됐고 네. 체포도 안 됐고 어떤 지금 조치를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국군 통수권도 주어져 있고 권한이 아직 막강하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윤석열에 대한 조치라든가 우리 사회에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조처는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하야라든가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현실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하야를 했으면 벌써 했죠. 네.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의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핵뿐이다. 탄핵뿐이다. 예. 네. 전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방법이 탄핵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다 알고 있는데 보면은 계속 이제 지난주 토요일 상황도 그렇습니다. 탄핵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가 뭐냐면 저는 친한계 한동훈 그 대표의 목숨줄이 냉정히 말하면 토요일 날 끝났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중도 쪽에 취재를 했을 때 네. 이렇게 표현하면 혁명의 그 시작점이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부르주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역사의 세계사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이걸 같이 들고 일어나야 혁명이 이루어지지 네. 프로레타리아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네. 계급으로만 그렇죠. 한정되는 거 어렵다. 네. 네. 근데 보통 왕권이 뒤집어질 때는 자산 계급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같이 네. 해줘야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네. 제가 이제 몇몇 아는 사람들 좀 물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제일 보수적이라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교수들. 네. 네, 교수직은 연봉도 높고 네. 네. 정년도 보장되고 네, 보통 강남에 살아요. 네. 이분들 웬만하면 잘 안 움직입니다. 네. 시국선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소위 말해서 강남에 있는 교수 집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주말에 많이 움직였어. 네, 이거 네. 아니라고 생각. 제가 아는 네. 교수님들도 몇 명 연락해가지고 네. 진짜 이 미치광이 끌어내라. 저한테 그러다니까요. 제가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이게 헌법상 무슨 대통령이라냐고 왜 대통령이냐고 걔가 내란 수괴범이지. 네. 지금 교수들 입에서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소위 말해서 진보 좌파 이런 교수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까 이제 민동기 평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인신구속의 위협을 느꼈다니까요. 지금 2024년에 그렇죠. 우리가 어디 제3세계가 아니잖아요. 동남아나 아프리카가 아니잖아요. 오늘 내일을 몰라요 지금. 네. 오늘 내일을 모르고. 근데 이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뭘 착각한 거냐면 이게 자기는 좀 시간 더 끌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꺾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대선 가보겠다. 그렇지. 사실 네. 이 욕심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욕심에 기본적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디폴트 값이 0에서 100이면 이미 2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네. 지금 중야사냐예요 중야사냐. 정치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무슨 대선이 아니 이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딱 하나 말씀드리면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말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탄핵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냉정하게 태블릿 PC에 그 최순실이 이거 거쳐준 거 봤습니까? 봤냐고요.
그거 결과적으로 태블릿 보고 이제 이 빨간 펜이 최순실이 그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시각화가 된 지금 장면이에요. 맞아. 라이브로 네. 생중계가 네. 됐죠. 네. 아니 야밤에 네. 그 완전히 10시 몇 분에 갑자기 네. 대통령이 나오더니 계엄하더니 갑자기 들이닥쳐서 사람들 다 집에서 잠자려고 TV 보고 막 하다가 네. 좀 이게 농담 아니냐 이 소리 하면서 저도 그날 저녁에 바로 회사 끌려갔어요. 11시에 수방사 쳐들어온다 해서 네. 저희 네. 방송사니까 그렇지. 예. 네. 갔더니 한적해. 그래서 아 이렇게 무능한 놈들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네. 정말 역설적으로 그런 걸 느끼면서 근데 저도 가는 택시자 안에서 인신 구속의 공포를 왜 안 느꼈겠습니까? 네. 제가 최상병 조지고 뭐 하고 지금까지 음. 취재해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아 CBS 쳐들어오면 나부터 수갑 차겠구나. 네. 이 생각하러 간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런 일을 벌여놨기 때문에 민의의 정당이 국회에서 군합발로 밟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란죄예요 이미. 네. 이 내란 수괴들이고 네. 이거를 지금 말씀대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군인을 동원하고 합법적으로 권한을 써서 제2, 2차 계엄 하잖아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그건 그 사람이 가능성의 문제지. 네. 된다니까요 지금. 근데 여기서 무슨 질서 있는 퇴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시 밥비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네. 그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날계산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탄핵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네.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180일 이내에 헌재 판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180일 이내 판정이 끝나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인용 네. 결정이 내려지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그죠. 되다 보니까 세물해 보면 최장 240까지 일까지 네. 그럼 8개월인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 하야를 내가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60일 이후에 바로 대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라는 방법론을 압박하면서 하야를 꺼내니까 국민의힘 일부인 친한계에서는 한동훈이 얘기한 게 하야에 가까운 방법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보니까. 네. 하야라고 하는 거는 압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야라는 카드를 선택을 했으면 이미 네. 내란 수괴범 윤석열은 그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선택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 하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전혀 없다. 얘기거든요. 네. 전혀 그럼- 없어요 전혀. 그러면 저는 일단 탄핵 추진과는 별개로 지금 검찰 엄청 의지가 강합니다. 네. 자, 경찰 국수본 장난 아니에요. 네. 자, 여기 이제 인력 없다고 그동안 막 공수처! 징징거리고 네. 공수처도 음. 검경 비켜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이 경쟁 수사 경쟁 붙는 거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하야라는 그런 카드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시간 절차가 좀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것과는 별개로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 아 긴급 체포. 긴급 체포. 왜냐하면 이미 내란 수괴라고 하는 거는 음. 저는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봅니다. 수많은 증언, 수많은 화면, 수많은 물증 그런 것들이 이미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뭐 경찰 국수본이 됐든 뭐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구나. 네. 경찰 국수본 중심으로 저는 지금 내란 수괴범에 대한 긴급 체포를 영장을 받아가지고 용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네. 용산에 경호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는 집행 과정에 네. 엄청난 화력이 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저 우리 이 기자를 비롯한 네. 부 기자를 비롯한 네. 언론사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실제로 네, 큰일 납니다. 제가 엊그제 거기 또 용산에 그 앞에 갔는데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거기 앞에서 내란죄 참수하라. 네. 내람세 축에 참수하라 해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실제로 근데 딱 용산 그 길 건너 네. 전쟁기면 길 건너 가지고 딱 올라가니까 바로 벽 쳐지더라고요. 아. 네. 경찰들 용산 네. 이제 삼엄하게 네, 경비과 나와가지고 한번 치고 뭐 네, 치고 네. 뭐 치고 하는데 저는 시위한 사람들이 진짜 이게 한마디로 딱 진짜 시원하게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 해병대 이제 예비역 연대 중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야 이 새끼들아 국회 민의의 정당 군합발 들어간 건 되고 용산 대통령실 와서 시위하는 건 안 되냐. 그래서 막 불법 시위 맞는 해산시키니까 말씀이죠. 네. 너네는 임마 군합발로 네. 그렇게까지 들어갔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찰도 양심이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 말에는. 네. 네,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결국 두 분 말을 종합하면은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란 건 수사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도 출국 금지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조금 전에 것이고, 속보로 네. 떴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특수본의 수장도 그리고 경찰의 국수본의 수장도 다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체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이렇게 그동안 뭐 김건희에 대한 뭐 수사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꿈쩍도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이 국면에서 굉장히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예 수사만이 살 길이다. 물론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앙지검으로 스스로 이제 걸어 나가서 출석했죠. 네. 걸어 나가서 긴급 체포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 상황에서 검찰의 행보는 굉장히 의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검찰도 어쨌든 수사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과 국수본과 공수처가 수사 경쟁하는 건 좋아요. 네. 다만 최소한의 교통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내란죄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일단 구성을 한 다음에 검찰에 약간 지원을 받는, 왜냐면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지원을 받는 이런 형식으로 네. 가르마를 타고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의 수사 경쟁은 어찌됐든 예 조금 놔둘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김용현 국방장관이 자기 발로 검찰을 네.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 바라보기에는 오히려 검찰을 불신임하게 돼요. 당연하죠. 김용현 묻었다. 네, 윤석열 묻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그렇죠. 제대로 된 수사 주체로서의 믿음과 신뢰를 갖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김용현 왜냐하면 제발로 가니까 네. 누가 봐도 제일 만만하게 수사할 곳을 김용현 입장에서는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 보기에는 검찰이 제일 자기네 편과 가깝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검찰로 갔겠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김용현의 저는 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검찰은 나중에 자기 조직이 살기 위해서 오히려 한동훈에 베팅할 가능성은 있어도요. 훨씬 더 벼르고 네. 김용현, 윤석열은 지금 검찰에서는 버리는 카드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찌됐든 구속된다. 네.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언론에 흘러나오는 얘기가 한 달 안에 우리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근데 지금 네. 구속이 되면은 이게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위에 해당하냐 얘기가 많아요. 왜냐 권위 시에만 60일 이내에 대선을 네, 하게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상식적으로 구속되면 대통령이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항이 그 조항은 헌법 77조 그리고 이 84조가 좀 충돌이 돼요. 왜 충돌이 되냐면 그 84조 같은 경우는 그 외환 내지는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네. 바꿔 말하면 이거는 외환죄 내지는 내란죄는 소출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현직 대통령도. 네. 근데 잘 보세요. 그 소출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경찰인데 네. 경찰이 한 적이 있나요? 없죠. 이게 탄핵 조항처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의 탄핵 조항이 사문화된 조항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일으켜가지고 지금 계속 네. 그 국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판례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역설적이지만 새로운 사례인데 이게 84조를 지금 발동하려면 리딩 판례가 나오는 사례거든요. 근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자들도 다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소출을 누가 할 것이냐. 현직 대통령 구속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정치권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럼 벌써 내란죄라는 거를 내란죄를 정의하는 시기야 정의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란죄인지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럼 이거 3심 갈 때 대법원까지 3년 기다려야 돼요? 지금 누가 판단하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군합발로 민의의 정당을 밟은 순간에 내란죄예요. 네. 특히나 해제 의결을 방해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것도 법적으로는 판단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남미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반대 측에서는. 네. 야 현직 대통령을 바로 수갑 채운다고? 남미에서 그런 짓 많이 하죠. 네. 쿠데타 일어나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까. 갑자기 카르텔하고 마약 카르텔과 경찰이 합동해가지고 네. 대통령 구속시키고 암살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정치 불안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나라가 되지 않냐라는 네. 이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너무 명확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좀 해줘야 되고 네. 이거 먼저 영장 치는 놈이 어쨌든 수갑 채우는 사람이 그 조직만 살아남을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네. 사후에 국회에 특검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 수사 내용을 담아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특검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네. 엄벌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끼리 경쟁을 하고 있으면 국회는 사실은 특검법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네. 타이밍에 그래야지 특검법을 내놓고 통과가 되면 야 세계 기관 다 갖고 와봐. 그렇죠. 이렇게 수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수사 경쟁은 뭐 하게 내버려 두고요. 음. 결국에는
이걸 아까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교통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서도 이미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특검이 구성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쪽으로 고게 돼 있고요. 그렇죠. 네. 저는 뭐 그쪽에서 이제 수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아. 근데 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말로만 선을 긋는 척하면서 밑에서는 그냥 뭐, 아유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싶은데 아닐까요? 네. 민주당도 떠내려가죠 그러면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 지금 정말 피아가 구분 네. 안 되는 지금 상황이기 근데 이 때문에 국민들이 그 이 내란 상황이란 걸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으면서도 네. 지난주 토요일에 거리 나오고 그 이후에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그 내란 수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흘러가는 전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겁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외교 국방 등 국정 정반을 협의해서 이끌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노네한테 그러라고 아니 그랬지? 예. 헌법에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네. 여당 대표가 자기가 권한을 받을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냉정히 보면 우리가 이제 정치용어로 이원 집중부제 할 때 뭐 책임 총리 하잖아요. 네. 책임 총리가 어디 있어요 헌법에? 네. 자기들 만든 말이에요 그거는. 네. 그렇게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고 한덕수 총리도 지금 인준 문제 때문에 사실 내려와야 돼. 왜냐면 내란죄 공범이거든 지금. 공범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국무회의 같이 열어서 했으니까. 네. 네. 뭐 몸으로 막았니 어쩌니? 아 몸으로 막았으면 좀 노쇠하셔서 그렇지 몰라도 윤통이 이제 체급이 더 네. 많이 나가니까. 네. 근데 몸으로 막았어야죠 그러면. 음. 아니면 자기가 사퇴를 하거나.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네. 제가 제일 들었던 말 중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거를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지금 상황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라서 가장 중요한 아까 민동기 평론가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직무정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 냉정히 말해서 탄핵이니 뭐 하야니 다음 얘기고 더 이상 제2의 계엄을 발동 못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법적으로 손을 떼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윤석열 완전 떼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이 이 상황이 이 수사기관들 막 하고 있잖아요. 냉정히 말해 뭐 지금 저녁 5시에 또 비상계엄 또 내리잖아요. 검찰 특수본 다 잡혀갑니다. 계엄령 의하면 다 잡혀가. 네. 야 그렇죠. 구속시켜. 네. 야 그 공수장 데려와. 데려가야 돼요. 네. 영장 없이 구금 체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 때문에 환율이 지금 널뛰는 거고 네. 지금 증시가 불안하고 자산이 지금 깎이고 있는 거예요. 이 금융 리스크가 숫자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2비상 계엄을 또 어떻게 자기 입으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설마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안 하겠다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네.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거는 군 통수권이 지금 내란 수재범에게 네, 있습니다. 그대로 그거야. 대통령에게 네. 있죠. 이미 방첩사 계엄령 문건에서 추미애 의원이 밝혔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합참의장에게 국지전 네. 원점 타격 오물풍성 원전 오물풍선에 타격. 대한 계엄 유도 사건이라고 계엄 불리고 유도 있죠. 사건이죠. 예. 그거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원점을 타격하거나 이 DMZ나 이런 데서 만약에 어떤 군사적 그런 충돌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 계엄의 명분이 네.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네. 다시 계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 지금 뭐 공수처고 뭐 국수고 맞아요. 이건 다 그냥 네.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던 대통령인데 맞습니다. 지금 같이 구석으로 몰린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감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공포감인 것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아까 이 기자도 한덕수 총리 네. 내란의 공범으로 네.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대표도 해명을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봐요. 아, 어떤 부분이죠? 일단 비상계엄 해제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란 수계범하고 만나요. 현행범과 만나서 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갔다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바뀝니다. 바뀌죠. 그리고 탄핵 입장도 바뀌어요. 만약에 용산에 가서 내란 수계범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한동훈 대표도 수사 대상입니다. 아니 저는 의아한 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법을 다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헌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가 싶은 게 네. 아니 그 대통령의 통치권이 무슨 뭐 골프장 회원권도 아니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양도할 수가 있는 겁니까? 뭐 당근인 거예요, 뭐 그냥? 그러니까. 와이프가 시켜가지고 맞아, 당근했나? 맞아. 예. 만나가지고 그거 주고 와. 그 전형적인 검사 정치예요. 검사들은 자기는 위반해도 된다는 거야.
예, 김영란법 다른 사람들은 따박따박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룸사롱 100만 원이면 99만 원 깎고 어. 나는 예외란 거지. 자기는 자기들만큼은 네. 치해법권이 있다고 생각을 예, 하는구나. 너는 예산 다 검사 맡고 해. 나는 특활비 쓰면 되고. 어. 이게 검사식의 정치예요. 법을 초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근슬쩍 직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어제 이상민 전 해양부 장관 면직안 누가 제가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그보다 앞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보를 임명했는데 그 임명장 누가 잉크에 사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온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명백하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내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비상계엄 선포 6일째잖아요.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네. 직원도 잘 안 보인답니다. 브리핑도 안 해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어떤 상황이냐? 업데이트도 안 돼요. 이게 지금 무정부 상태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무정부 상태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네. 방법은 진짜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